예, 이번엔 챕터는 이제 챕터 5장 포논 2 Thermal Property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포논은 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Lattice Vibration 를 얘기하고 또는 Lattice Wave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그리고 이게 퀀타이즈가 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퀀텀이 좀 있으면 퀀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이거 어디 갔냐? 이게 퀀텀이 아닌 게 되면은 3장에서 다룬 레티스 웨이브가 거기 음, 거기서 다룬 웨이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 포노는 여러 가지 물리 현상에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ermal property, thermal property를 재는 여러 회 축다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heat capacity, CV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비열이에요. 근데 그냥 heat capacity라고 아시면 되고 그리고 thermal electricity 이건 열전입니다. 열을 가했다는 열 변화에 따라서 전기가 생기는 현상. 19세기부터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트 하면은 보통 트랜스포트 룰, 트랜스포테이션 하면 교통이잖아요. 교통수단. 그러니까 뭐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컨덕티비티, 뭐 기타 등등을 얘기할 때 폰을 씁니다. 그리고 슈퍼컨덕티비티, 초전도에서도 이 폰의 기여도가 꽤 많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옵티컬 프로퍼티, 광학 성질, 고체의 광학 물질의 광학 성질을 할 때도 폰원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챕터는 그 중에서도 이번 챕터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이게 딱 요약을 굳이 하자면 힛 캐패시티 중에서 포논의 기여도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포논의 기여도만 셌다는 얘기는 다른 기여도는 전자의 기여도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스핀 또는 마그네티즘의 기여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스페셜라이즈 토픽. 이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서는 포논 컨트리뷰션 얘기를 하고 근데 힛 캐패시티를 결국 계산하는 건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저온에서는 퀀텀 레짐, 이 레짐이라는 단어를 레짐, 뭐 앙상 레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그 혁명 일으킬 때 그 구체제를 ancient regime 불어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퀀텀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디바이 모델이라는 게 있고 아인슈타인 모델이 있어요. 코너는 어떻게 볼 것이냐. 둘 다 approximate 모델이에요. 패션 모델이 옷 입는 거 본다고 우리 실물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모델은 모델일 뿐이에요. 근데 그 모델로 설명을 많이 하니까 연기합니다. 아인슈타인 모델은 되게 단순한데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조, 초점은 아무래도 디바이 모델인데 디바이 모델은 포논 기여도가 그 저온으로 가면은 온도의 3승으로 간다. 비열이 그거를 디바이 T3 로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전자는 이 비열이 전자 기여도는 온도에 비례하게 돼서 이 피팅을 잘 하면은 전자 기여도와 레티스 기여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고온에 가면은 온도가 무지 높은 경우는 이거는 클래시컬 피직스 리즘으로 가서 우리가 그 일반 물리나 고전역학 또는 열물리에서 배운 이퀴 파티션 시오렘 이게 한국말로 등 이퀴 하면은 똑같다를 이퀄에서 나온 말이죠. 이퀴 등 파티션 분배 등분배 정리를 써서 설명합니다. 이거는 되게 단순한데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운동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각각이 2분의 1 KT만큼의 기여도를 하는데 운동 에너지 하나, 포텐셜 하나 두 개씩 있으니까 전체 운동 에너지는 KBT. 이 KB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자, 그런데
파티클이 n개 있으면은, 그리고 3차원 있으면은 1, 2, 3, XYG 3개에 n개 있어서 토탈 에너지는 3nkBT 이렇게 됩니다. 그걸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제 그 CV라는 거는 토탈 에너지를 볼륨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미분한 거니까 이걸 그냥 미분하면 뭐예요? 4만 KB. 이게 이제 입니다. 이거가 이제 모든 내용의 다인데 결론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세 가지 아웃라인을 냈는데 하나는 퀀텀과 클래시컬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게 참 애매해요. 두 번째는 스태틱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스태틱스 하면 통계인데 이제 물리에서 말하는 통계라는 거는 어, 파티클을 세는 방법이에요. 파티클을 세는 방법인데 파티클이 거의 무진장 많은데 그럴 때 파티클이 보존이냐 페르미온이냐 아니면 온도가 무지 높아서 퀀텀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 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세 번째는 학책에 있는 식을 디테일하게 다 계산을 하는 걸 이제 하겠습니다. 해볼만 해요. 복잡한데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해요. 자, 퀀텀하고 클래시컬을 나누는 기준은 어, 칼로 무자르듯이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들 하시고 하는 게 양자역학이 너무 중요하다 그럴까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양자역학의 난이도를 높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어렵죠. 근데 물리 중에 안 어려운 물리가 있나요? 좀 고전역학보다는 문제 풀기는 더 쉬워요. 머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분들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별개의 무진리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같은 물리 현상인데 어떤 리밋을 취하면 클래시컬 피직스가 되는 거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양자역학이 되는 거고 고전역학이 틀렸으면 여러분 F = MA를 왜 배워요? 폐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F = MA가 양자역학 세계에 오면 다른 식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냐? 먼저 랭스 스케일. 랭스 스케일은 어, 원자 단위냐 아니면 나노 사이즈 단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어, 아, 근데 이게 아토믹이냐 나노 사이즈냐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냐 이거를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는 양자역학이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어, 여러분 느끼는 거리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이런 것들 안에 있는 장비들은 다 양자역학 전자 기반을 한 거예요. 양자역학을. 이 화면을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양자역학 기반으로 한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온도라는 기준으로 해서 절대 온도 0으로 가는 리밋은 퀀텀 피직스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냐 고전역학이다 이렇게 이게 딱 자르는 것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퀀텀 이펙트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퀀텀 이펙트들이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밀하지 않아요. 상호원에서도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도에 가면은 클래시컬보다는 양자역학이 월등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어떤 에너지 차이가 항상 이 볼츠만 팩터로 결정이 되는데 이 t가 0으로 가면은 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델타 E 에너지 차이가 두 개 나는 스테이트로 가는 트랜지션이 그러니까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 대신에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면은 요 공식이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면은 어느 프랙션은 어, 한 개, 두 개, 이게 아니고 이게 섞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되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통계를 다루는 방법은 클래시컬에서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 맥스웰 본,
어떤 에너지를 가졌을 때 또는 여기서는 벨로시티를 가졌을 때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퀀텀에 가면 페르미 디라기 분포 또는 보즈-아인슈타인 분포가 있는데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게 세 가지로 나누고 구분을 해야 될 거는 온도가 T일 때 앞에서 얘기한 이게 어떤 에너지 E를 가졌을 때의 확률 기여도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볼츠만 팩터라고 불러요. 앞에서는 볼츠만 분포라고 그랬고 이건 팩터라고 그래요. 볼츠만 팩터 그러면 어떤 스테이트가 이만큼의 확률 기여도를 갖는다. 확률이 아니고 확률 기여도입니다. 왜냐면 전체 요거를 전체 요것들의 모든 합으로 나누는 게 이제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야 돼요. 좀 이따 할게요, 그거는. 음. 자, 근데 아무튼 또 하나의 그거는 이 식에서 보듯이 익스포넨셜 안에 이게 어떤 단위를 가지면 안 되고 실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 리얼 넘버.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KBT는 같은 단위예요. 에너지 스케일이. 그리고 통상 그 KT를 같이 쓰면 그냥 통신사 이름하고 같죠. 보통 이제 KT 이러면은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하면 이건데 이거를 KT분의 1 이거를 베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호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키텔책만 이상하게 이놈을 타오라고 썼는데 굉장히 이상한 짓이에요. 이 사람 좀 이상한 짓을 해 가끔.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결론은 똑같은데 온도를 가지고 있는 놈 미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수학이 미분이 이렇게 더럽나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을 이제 들어가죠. 자, 포너는 레티스 웨이브다.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다.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프리퀀시 오메가를 가진 놈이 이런 에너지 레벨을 갖고 이 n은 0, 1, 2, 3, 4 이래서 모두 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하바 오메가를 갖는 어, 숫자를 이제 n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싱글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이 웨이브가 이렇게 가는 K가 이렇게 가는 놈도 있고 좀 바운드를 가는 거 이게 막 복잡하니까 웨이브 벡터가 딱 정해져 있을 때 프리퀀시를 오메가 K 또는 오메가 K 이렇게 쓰면은 이 벨로시티는 대충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걸 더 일반화 쓰면은 사실 오메가를 K로 미분한 게 됩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음, 이런 상황이고요. 어, 하나는 이런 건데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하바 오메가 K가 있고 오메가 K에 해당하는 개수들은 다 이게 있고 얘네들을 K에 대해서 썸한 게 토탈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푸노는 지금 이렇게 가는 웨이브일 때 이렇게 가는 론지튜드널 웨이브와 요거 수직 두 개가 있어서 K 방향에 따라서 론지튜드 하나, 트랜스퍼스 두 개, 그래서 모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계 기호는 음, 여기다 하나 더 붙여주죠. 람다라는 기호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람다에 대해서 썸을 하는데 이 람다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폴라리제이션은 밝게 아니고 이렇게 갈 때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느냐 웨이브가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되면 오메가 이 람다라는 놈은 론지투드나 하나 트랜스포즈 두 개 이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그 동일할 경우는 그냥 더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극각을 해줍니다. 이게 더 일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폴라리제이션 또는 모드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퀘이션 1을 갖다가 이제 해볼게요. 이게 람다를 이렇게 써주고 근데 여기서 이거 합하면 돼 2분의 1이 들어가 있는 놈은 모든 놈들이 다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줘요. 이거 기준 에너지 차이 절대적인 차이보다 이제 절대적인 그 값보다 차이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해서 이그노
에너지. 이것이 이제 이름이 n 이퀄 제로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도 불립니다. 원인은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퀀텀 베큐um 플럭추에이션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알 필요 없어요. 이게 알 필요는 그냥 상식 교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베큐움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거기도 뭔가 양자 현상이 무질서하게 일어난다고 보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되는데 이때 NKW가 뭐냐? 이게 베타 함 오메가 편의상 오메가의 인덱스를 뺄게요. 이렇게 돼서 이거는 플랑크 분포하고 같은 식입니다. 이제 플랑크 분포는 뭐였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인데 블랙바디 레디에이션하는 그 주체가 뭐냐면 레디에이션은 빛이에요. 빛 또는 다른 블랙바디에서 레디에이션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기파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플랑크 분포라도 되고 보스-아인슈타인 분포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나오느냐? 이거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n의 기대값은 n에 대해서 썸을 하는데 n이 일어날 확률을 합한 거예요. 이 평균을 왜 이렇게 쓰냐 그러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빵점이고 한 사람 100점이면 평균은 얼마죠? 0 더하기 2, 이거 50점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0 곱하기 2분의 1. 왜냐면 0하고 100 두 개가 있는데 0점짜리 답안지를 집을 확률이 2분의 1, 100점짜리 답안지를 집을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점수 곱하기 확률, 점수 곱하기 확률 하면 점수에 대한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 PN은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N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PN은 N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바 오메가가 N만큼 있고 2분의 1도 한번 써볼까? 야, 이제 N 플러스 2분의 1 하바 오메가를 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요 하바 오메가 잠깐만 이게 미안해 참 이게 NKPT 이렇게 되는데 얘를 베타 2 이렇게 써고요. exponential n 베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고 exponential 2분의 1 베타 하바 오메가. 자, 밑에는 요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exponential 왜 이렇게 꼬이 나오나? n 베타 하바 오메가 이건데 얘는 그러니까 기여를 안 해요. 약분돼서. 그래서 생략을 하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편의상 자 눈이 리마인드 하는데 저는 지금 써나가다 보면은 웨이벡터 K하고 KB가 약간 구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B자를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문맥상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럴 때, 기호를 좀 단순하게 하지. 베타 하바 오메가라고 하면, 이거는 0에서 1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nx는 얘를 이렇게 놓고 바꿔치고 하면은 이런 등비수열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문제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무한급수 문제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초항은 1이 되고, 자, 인덱스를 잘 조심해야 돼, 이 경우. 자, 그리고 얘가 1-2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어요. 나중에 x만 갖다 치우면 돼요.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 까먹어요. 자, 그런 다음에 분자를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를,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 얘를 미분을 하면은, 요거하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합니다. 근데, 미분하고 합은 바꿔도 되니까, 교환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거죠. 근데 지금 이 급수는, 지금 요 안에 있는 급수는 지금 우리가 방금 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거에, 자, 이거를 1 마이너스 2분의 1승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는 걸로 봅시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나가서 캔슬 되고, 이렇게 얘 제곱이 되고, 요 안을 미분하면은, 요 안을 미분하면 얘는 0, 얘는 마이너스가 있고, 요거 있고, 마이너스가 나와서 플러스 이렇게 돼서, 예,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n의 정리, 이거는 분자는 어,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게를 이제 쓰는 건데, exponential 마이너스 x고 1 마이너스 이렇게 제곱이고, 분모는 요건데, 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1분의, 아이고 여기다 안 쓰고 1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써버리면 exponential 마이너스 x, 얘하고 얘하고 차수 같아지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쁘게 1을 곱해요. 얘는 1이죠, 항상. 그러면 분모 분자가 각각 요게 이렇게 곱해지니까 exponential x 빼기 1, 얘는 1.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음, 그러면 이제 지금 지금 이퀘이션 1번은 증명 끝. 이퀘이션 1 증명 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보냐면은, 그래서 포논 전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너지 sum of all possible oscillators. 지금 이게 이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포논은 오실레이터로 생각했으니까. 오실레이터이고,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들의 합이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K 모드 sum, 이 K는 여기서의 K는 포논의 웨이브 벡터예요. 포논이 웨이브니까 이거를 이제 앞에서 구한 n 오메가를 써버리면은 K 람다, 이거 귀찮다. 시그마 2번 쓰기도 귀찮아서 K, 람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실수하기 싫으면은 하나씩 써는 것도 하나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이퀘이션 8이에요. 이퀘이션 8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나 하는데 이 썸을 하긴 해야 돼. 하는데 쉬운 것부터 모드 썸은 곱하기 3 하면 되죠. 모드가 우리는 지금 3차원만 다룰게요. 3차원 모드가 론지 하나, 트랜스버스 두 개니까 그냥 곱하기 3. 그 편의상 벨로시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할게요. 복잡해지는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이 픽처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K를 어떻게 써놔야 되느냐 이게 어떤 공식이 있냐면은 K가 무한한 K 썸은 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양절각에서 배웠나? 이게 3차원 K 적분 요, 요 앞에 팩터가 다시 쓸게요. V 분의 2파이 이렇게 돼요. 또는 K 인티그랄을 어, 편의상 에너지가 K면은 모멘텀이 K면 K 제곱이 이거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면 dA는 이거 프리 파티클을 얘기를 할게요. 그냥 그래서 K 적분은 에너지로 항상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런 썸을 그 다이렉트하게 하거나 오메가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니까 같은 단위예요. 이 팩터만 조심하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에너지 인테그럴 바꿨을 때 요 dW를 density of state라고 그래요. density of states 그래서 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한국말로 하면 density of states 이 그냥 단어를 처음 당하면은 이게 상태 밀도 함수 상태라는 건 이게 개수예요. 개수 밀도래. 뭐에 대한 밀도? 에너지에 대한 밀도예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자, 에너지에 따라서 자, 이때 n이 오메가의 함수로 치면 이렇게 정의를 하거나 똑같은 얘기긴 한데 n 오메가는 d 오메가 이렇게 에너지 미니멈 에너지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공식을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는 외우는 게 어쩌면 더 지금 편합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 이퀘이션 8 요거를 요 공식을 써서 이제 해볼게요. 하는데 d 오메가의 정체가 뭐냐? 자 이거를 지금 방금 K썸을 이걸로 바꿔치기 했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쓰면 안 좋구나. 잠깐만요. 람다 썸이 있고 K 썸이 있는데 람다 썸은 곱하기 3 이걸로 됐고 요거는 이거는 이제 여기 안에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density of state로.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은 람다 썸이 있고 람다 썸을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체계대로 하면 이퀘이션 9번이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모드에 따라 density of state를 했을 때 자, 오메가는 인덱스를 빼고 이제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거를 계산을 합니다. 언제 할까? 오늘은 아니고 다음 강의 때 이거를 다음 강의는 아무래도 수학적이에요. 자, 우리는 이 이퀘이션 9를 we will evaluate. 수리물리 배운 거 이따 써먹어야지. 근데 이제 DW라는 이놈의 정체가 뭐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저 앞쪽에 내가
오늘 아웃라인을 어디 갔지? 이, 이 챕터의 메시지에서 저온이냐 고온이냐는 템퍼러처가 높으냐 작으냐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아직은 좀 참고 있어요. 이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디바이하고 아인슈타인 모델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 픽처를 머릿속에 지금 보여주는 이 화면을 머릿속에 담고 디테일한 계산을 이제 하긴 해야죠. 말로만 하면은 그거 뭐 별로 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요게 지금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실전에서는 이제 실전에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연구를 하면 진짜 폰을 다 계산해서 일일이 합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예, 디바이 모델이라는 게 있고 아인슈타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인슈타인 모델부터 칠게요. 처음 얘는 all oscillator가 이 글씨가 all oscillators same frequency 모든 n개의 오실레이터가 다 오메가 제로라는 프리퀀시로 오실레이트 한다라는 게 아인슈타인 모델이에요. 이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어, 전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얘를 미분을 하자니 어려우면 그냥 얘를 적분을 하면 n이 나오게끔 나오는 식이야. 그러니까 DW는 이렇게 한 게 아인슈타인 모델이에요. 계산은 쉬워요. 그러면 디바이 모델은 뭐냐? 웨이브가 벨로시티 v로 움직이면은 우리는 웨이브는 오메가 나누기 t 또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다가 웨이브가 그런 게 아니고 컷오프를 줘요. 컷오프라는 게 이제 자르는 거 커트라인 컷오프 프리퀀시 또는 여기다 줘도 되고 KD라는 걸 줘도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밸런스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컷오프를 줘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D 오메가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를 유도하고 이번 강의를 마칠 건데요. 이거는 어, 이퀘이션 11부터 20을 유도를 적당히 유도하는데 네 방식으로 합니다. 아마 키텔 방식이 뭐 말이 많아. 근데 내 방식이 더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장담을 하는 이유는 키텔 책을 보고 공부를 했었는 사람이고 처음에 그런 교재를 만들어준 거는 역사적으로 고맙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좀 구식으로 설명을 해서 뭔 소린지 모르는 근데 저는 도저히 저 방식이 이해가 안 가서 나름대로의 로직을 만들었고 타당하다는 게 검증받았고 그래서 아무튼 디바이 모델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디바이 모델에서 DW 계산하기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요번 비디오 마친다. 어떤 걸 생각하냐면 푸논이에요. 지금 계속 이 별별 얘기들을 다 하니까 원래 얘기하는 걸 놓치는데 포논이고 포논은 웨이브고 웨이브는 e to the ikx 또는 3차원이면 e to the ikr 이렇게 된다. 그러면 consider 박스인데 어떤 박스냐면은 L 양변이 다 L이 이런 박스를 생각해요. 그러면 L 삼승하면 볼륨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우리 1D 케이스를 먼저 하고 일반화하겠습니다. 1D에서 웨이브는 어떻게 되지? KX예요. 근데 이런 박스 안에 갇혀 있다고 치면은 이 어, 이거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KX에다 L 더하기 L 하면 같아야 되죠. 그 얘기는
kx를 뽑아내면 e to the ikl 이게 1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kl은 2파이의 n, 1이라는 거는 2, 2파이 n 이렇게 쓰니까 n은 0에서부터 1. 자, 아까의 람다우 레벨의 람다우 레벨 하모니컬 실렉트 그 n하고 구분하세요. 기호가 단지 가릅니다. 그러면 k는 이렇게 l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그러니까 l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l을 나눠요. k는 2파이 나누기 l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가 굉장히 지금 연속적인 상황이고 마이크로스코픽한 상태이니까 얘를 k를 미분을 딱 하면 dk가 되고 2파이 l 이렇게 돼 있고 얘는 dn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3차원으로 지금 x에 대해서 했던 거 y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3차원 미분 이거는 dkx, dky, dkg 한 건데 다 똑같아. 그러니까 2파이 l의 3승 dn1, dnx, dny, dnyg 문제 아유 그 이렇게 딱 쓸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복잡하게 했어요. 기틀책이. 네. 그러면 total allowed number of states 총 가질 수 있는 숫자는 캐피탈 N이라고 치면 얘는 N을 3차원 적분한 겁니다. 여기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까 요 노란 박스를 치면은 좀 뒤집어야 되겠네. L 3승은 V니까 L 좀 이따 하지. 요거에 DK 3승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3차원 적분인데 얘 컷오프를 K에 대한 적분이니까 KD를 적용을 하면 얘는 L 3승은 V고 얘는 2파의 3승은 남에 두고 이쪽은 0이에요. 0. 3차원 적분하면 0인데 KD 3승 K 반지름의 KD 1 9의 부피는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N이라며 이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거를 오메가의 공식으로 제가 일부러 이제 지금 숫자를 아직 약분을 안 했습니다. 오메가는 어떻게 됐댔지? K하고 자, 이 관계식을 쓰면은 오메가 D, 벨로시티 V,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요게 이퀘이션 24, 이퀘이션 23인데 책에 있는 거 살짝 다르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 컷오프를 준 게 이제 디바이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은 예쁘게 정리를 해봅시다. n v인데 얘 밑에는 파이 뭐 어떻게 됐어? 얘는 밑에 2 숫자부터 기술합니다. 얘는 2의 3승이면 8이고 밑에 위에 4가 있으니까 8이고 위에 4가 있고 3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 나누면 2 그러니까 이 숫자는 6 파이 제곱인데 위에 파이가 있어요. 파이 제곱인데 3승인데 파이가 있으니까 6파이 제곱이 되고 남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KD 3승이에요. 그거를 예쁘게 KD 3승 이퀄 딱 해버리면은 6파이를 넘기고 n 나누기 v, n 나누기 v로 킵하는 이유는 n 나누기 v가 넘버 덴시티가 돼요. 넘버 덴시티. 그래서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똑같은 식을 똑같이 하는데 얘는 v 3승이 밑에 있네. 그래가지고 오메가 3d 이거는 6파이 제곱 nv 이렇게 놓고 저는 v 3승을 여기다 쓸게요. 이게 지금 이퀘이션 24, 23을 다 한 겁니다. 자, 이게 컷오프인데 어떤 k만큼의 에너지로 하면은 똑같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편으로는 이 식을 좀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얘를
오메가로 바꿔치기 하면, 자, 이거는 그 전체 값이고요. 어떤 오메가까지 되지 않고 얘를 V3승, 오메가 3승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죠. 이때 오메가가 오메가 D가 되는 맥시멈 프리퀀시가 되면 이제 전체 거 되는데 이건 함수를 바꿨어요. 그러면 D 오메가라는 거는 DN을 D 오메가로 나눠버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V는 그대로고 위에 3이 6하고 캔슬 되니까 2 파이 제곱 V 3승 있고 얘는 오메가 제곱. 이게 디바이 모델에서 쓰는 덴시티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이제 얘기를 우리는 이퀘이션 9를 그냥 쓰지 내가 이퀘이션 9를 할 건데 얘가 이렇게 돼서 자, 베타는 KT분의 1. 자, 이렇게 됐는데 얘를 람다 썸 오메가 썸으로 바꾸고, 자, 이게 아마 학부 4학년 내내 계산해 본 것 중에 제일 지저분할 거예요. 뭐 반대발스 정도면 뭐 일도 아니지.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람다는 모두가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된다고 치고, 어, 여기에다가 D 오메가 어디 갔지? 어, 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요. 넣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곱하기 3 되고 D 오메가, 오메가 D 오메가 뭘로 적분할지 까먹을까봐 이렇게 썼는데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일단 생각을 해보면 씁시다. 3 들어가고 요 텀에서 적분하고 상관없는 놈은 볼륨 하나 나오고 분자에서는 분모에서는 2파이 제곱 나오고, 아이고야 벨로시티 V 3승 이 숫자 잘 써야 돼요. 이렇게 있고 이가 어떻게 돼? 내가 지금 뭘 빼먹었는데? 음, 음. 지금 지금 가만히 있어보자. 오케이. 하바 제곱이 오메가 제곱에 하바 오메가 조금만 참으세요. 어,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걸 딱 봐도 이게 난잡해 보이잖아요. 난잡해 보이는 요 적분을 합니다. 요 적분을 하는데, 자, 팩터만 계산을 해서 앞에 팩터들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는 곱해지는 거고, 음, 요 적분을 하는데요. 일단 맛만 보여주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치환 적분의 이제 끝판왕인데 딱 봐서 여러분 오메가에 대한 적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근데 익스포넨셜 있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치기해요. 이걸 바꿔치기 하는데, 음, 이걸 바꿔치기 하고 dx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 해봐요. 내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 할 건데, 다 해봐요. 그리고
적분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 문제가 남거든요. 0에서부터 오메가 d까지예요. 여기다가 오메가 d를 넣으면은 xd 이꼴 오메가 kt 이거는 kbt분의 오메가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난질을 하는 거를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할 때 이제 divide temperature라는 거를 정의하는데 디바이라는 사람이 temperature라는데 divide temperature의 정의는 간단해요. 이게 보통 세타 D 이렇게 쓰거든요. divide temperature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T하고 템, T하고 비슷한 단어가 발음이 되는 온갖 그, 그리스 문자를 다 찾아봤네요. 타오는 시간이나 뭐 온도로 쓰니까 어떻게 다른 걸 쓰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자 이거는 온도를 이렇게 에너지 스케일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잘 보시면은 어, 요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식을 원래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보면 좌변도 에너지고 우변도 에너지인데 컷오프 오메가 D를 줬으니 그거에 해당하는 템퍼러처를 바꾼 거를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가 오메가 D고 오메가 D는 뭐지? 아까 오메가 3승이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는데 68제곱 NV V 3승의 3분의 1입니다. 그래가지고 V는 그저 나오겠죠. HV, KB 그리고 안에 6파의 제곱 N 나누기 V의 3분의 1승 이렇게 정의되는 게 이제 이퀘이션 28 여기까지만 하고 이 디바이 템퍼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실험적으로 연구에서 많이 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